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공식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단, 저 같은 일개 유튜버가 한 게 아닙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공식적으로 내린 유권 해석이에요. 입법조사처, 거기가 뭐 하는 곳인데 힘 있는 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저도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왔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그냥 국회 월급 받는 연구소 정도가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거나 국가 정책을 다룰 때 이게 옳은 방향인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전문적인 분석과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입법조사처입니다.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전문성에 기반해서 조사하고 분석하는 말 그대로 국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이자 브레인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입법조사처는 국회 소속 아니냐. 지금 국회의장하고 한덕수 대행이 팍 붙는 상황인데 결국 국회 편드는 거 아니야?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저라도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건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입법조사처가 단순히 내부 연구원들의 판단만으로 이건 위헌이야 하고 결론 내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바로 그 방법에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입법조사처가 대한민국에서 이름 좀 알려진 헌법학자들, 관련 전문가들한테 일일이 직접 전화를 돌려서 의견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특정 정파에 소속되지 않은 그야말로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뭐다? 압도적인 다수가 한덕수 대행의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건 입법조사처라는 기관의 자체 판단을 넘어서 사실상 외부 헌법 전문가 집단의 공통된 견해가 확인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단순히 국회 소속이니까 국회 편들겠지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과정과 결과가 훨씬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한덕수는 이걸 그냥 귀등으로도 안 듣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권한 없는 자가 대통령 행세하면서 헌법을 그냥 아주 대놓고 짓밟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지난 8일에 한덕수가 이완규 법제처장이랑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 두 사람을 대통령이 뽑아야 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떡하니 지명했어요. 입법조사처 설명 들어보세요. 헌법재판관 임명, 특히 대통령목 후보자 지명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진짜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일 뿐이에요. 현상 유지나 하고 급한 불이나 끄는 거지. 이렇게 국가 중대사를 그것도 헌법기관 구성에 자기 멋대로 손대는 건 명백한 월권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대표인 의장도 빡칠만 하죠. 딱 보고 이거 이상한데 싶어서 바로 입법조사처에 유권 해석 의뢰했고 결과는 뭐다? 빼박 위헌. 그래서 지금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법적 대응한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국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한덕수가 무슨 깡으로 이런 짓을 벌였을까? 딱 봐도 존나 야비하게 생겼잖아요. 야비한 놈들이 왜 야비하냐? 겁이 많아서 그래요. 개 쫄보 새끼들이라 그래.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무리수고 질러도 너무 크게 질렀잖아. 자, 그래서 함상훈은 그렇다 치고 이완규 법제처장, 그래 뭐 윤석열 40년 직위 사법연수원 동기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다 치자. 그리고 계엄 다음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 멤버들이랑 같이 삼청동 안가에서 비밀회동 가졌다고 쳐. 얘가 헌법재판소 가서 중립적인 재판 할 거라는 기대도 안 해.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 보면 진보 성향 재판관 두 분이 곧 퇴임하고 그 자리에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보수 4명, 중도 3명, 진보 2명, 빼도 박도 못하는 보수 우위 구도로 헌재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아주 그냥 대놓고 헌재를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것까지도 알겠어. 그럼 헌재에 보내서 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까지 국힘정당 해산 막으려는 이유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저는 국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뭔 말이냐? 국힘 하는 거 보세요.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이 민생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제대로 된 비전이나 정책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또 그 사람들의 선거 캠페인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없고 오로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떨어뜨릴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더 부각할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이게 저들의 유일한 선거 전략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아닙니까? 맞잖아. 왜 하필 지금 헌재 재판관, 그것도 자기들 말 잘 들을, 심지어 내란 공범 의혹까지 받는 그런 사람들을 꽂아 넣으려고 발악을 하느냐. 자기들이 내세울 정책도 비전도 없으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이재명 공격뿐인 겁니다. 바로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이 84조가 뭐냐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 아니면 재직 중에 형사소추, 그러니까 기소를 안 당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힘 애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도 지금 받고 있는 재판들은 계속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악을 쓰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 어디서 하겠습니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지금 개떨거지들 대선 출마 선언하고 있죠? 얘네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세웁니까? 하나같이 이재명 맞겠다, 이재명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헌재 알박기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나 민생 정책 구상 같은 거 애초에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혹시라도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승리할 경우 어떻게든 그 발목이라도 잡겠다는 아주 치졸하고 비열한 보험 들어놓는 작업인 겁니다. 미리 헌재에 대통령이라도 재판 계속 받아라고 판결 내려줄 자기 편들을 심어 놓겠다는 거죠.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적 제거와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지금 윤석열하고 똑같잖아. 왜? 국힘을 압축기로 엑기스만 짜내면 그게 윤석열이거든. 이게 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겁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방 앞길 막고 자기들 기득권 지킬 궁리만 하는 거.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꼭 다뤄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 헌재 알박기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이 맞다면 그게 실현 가능한 일이냐. 우선 재판 계속해야 된다, 아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재판 멈춰야 한다,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소추의 범위를 서로가 어디까지로 해석하는지 딱 그 문제예요. 헌법 84조 다시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재판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은 소추의 의미를 단어 그 자체로 공소제기로 해석해서 소추만 안 당하는 것이지 이미 소추 당한 거는 재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것이고, 재판 멈춰야 한다는 입장은 소추의 의미가 소추 이후에 재판까지 포함하는 의미다 이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헌재가 재판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권한 자체가 없고 헌재에 헌법 소원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재판을 멈췄다고 해서 국힘이 침해받는 기본권이 없잖아. 그래서 각하야. 자격 자체가 안 돼. 된다고 하면 검찰이죠. 왜? 자기들이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재판을 안 하고 있으면 검찰의 형사소추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또 검찰이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구해도 재판부가 해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 기일 지정은 재판부의 정권이고 재량이라서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도 금지돼 있어가지고 헌재 고자질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통령 된 이후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죠. 언제? 반대로 법원이 재판을 계속 하려 할 때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권 침해받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정리하자면 법원이 재판을 안 하면서 이러이러한 법률에 의거해서 안 한다, 정확히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무한정 멈추는 거죠. 그러면 이 법률의 적용이 헌법 84조에 따르면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면 헌재가 해석을 하고 만약에 재판 멈추는 게 위헌이다라고 헌재 판결이 나오고 법원이 재판을 계속 하겠다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도 각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덕수 재탄핵 이야기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대 대표 대행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정성호 의원도 약간의 역풍이 있더라도 결국 탄핵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근데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고요. 대대행이 또 헛짓하면 대행의 대행까지 싹 날리면 된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국힘 예비후보 등록 마감일이 15일인데 이후에 탄핵 처리해서 한덕수가 혹시라도 대선 나가겠다고 총리직 던지는 명분을 주지 말자. 뭐 근데 솔직히 한덕수는 이준석 미만 잡이야. 이준석, 나경원, 한덕수 이 셋은
후하게 쳐주면 합쳐서 3%야. 한덕수 나오면 땡큐지. 그리고 한덕수 하는 짓거리 보니까 일부러 탄핵 핑계대고 나올 것 같기도 해서 탄핵으로 겁주고 출마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면 약간 권성동 중심의 당권파는 한덕수 미는 모양새라 서로 물고 뜯고 하라고.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입법조사처와 헌법학자들이 압도적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했습니다. 그것도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윤석열 40년지기 이완규 같은 인물을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다음 정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가지고 헌재까지 끌고 가려는 그런 시나리오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일말의 가능성 차단을 위해서라도 이완규와 함성우는 절대 임명돼서는 안 되겠죠. 이재명 대표 재판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의 개혁 드라이브에 걸림돌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반드시 막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